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되는 건 깊어. 매일매일 나하고 접하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소화는 뭐가 주역이에요? 위가 주역이에요? 간이 주역이에요? 간이 주역입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하려고 하면 반드시 간이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화해야 될 음식을 위에다 계속 하루 3번씩 꼭꼭 집어넣으면 간이 쉴 수 있어요? 못 쉬어요? 예? 간을 효과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그죠? 하루 3끼 꼬박꼬박 집어넣어요. 예. 그 전에, 아프기 전에는 바쁘니까, 아이고, 뭐, 한 끼 그냥 건너뛰고, 그죠? 건너뛰고, 다음 끼에 잘 먹지. 그러고 건너뛸 수 있는데, 아프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죠. 지금부터는 뭐 절대로 건너뛰는 일은 없어요. 그때 훨씬 더 많이 먹어요. 그죠? 더 많이 먹으면 간이 훨씬 더 피곤해져요. 점점 더 괴롭히면서 간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일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단식이에요. 식사를 끊는 겁니다. 간을 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간을 쉬게 한다고 해서 입을 꾸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굶어 죽어. 차라리 간이 나쁜 게 더 낫지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죠? 소화할 수 있는 음식물은 차단을 하고 소화 안 해도 될 음식을 실컷 먹어서 칼로리를 충분히 공급해요. 그죠? 오. 이게 뭐예요? 과당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도 충분합니까? 아, 여기는 유기산까지 많아서 혈관 청소까지 해줘요? 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혈관도 좋아져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한 가지만 좋게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가 좋으면 100가지가 같이 좋아지도록 만들어놨다고. 자, 이 과일보다 더 좋은 약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때 간이 나쁠 때. 예? 이 엄청나게 좋은 약을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곡기를 끊으면 죽을 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밥 한 그릇을 먹었는데 밥 한 그릇이 갖고 있는 칼로리가 400칼로리라고 봅니다. 400칼로리라고 본다면 이거를 소화하는데 200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그럼 몇 칼로리 남았어요? 남는 건 200칼로리 밖에 안 돼요. 먹기를 400칼로리 먹었지만 남는 건 200칼로리 밖에 안 됩니다. 예. 밥 한 끼 먹으면 밥 한 끼 먹고 다음 밥 먹는 시간이 거리가 얼마나 둬야 돼요? 3시간요? 6시간. 6시간. 6시간 동안에 과일즙을 30분 간격으로 먹으면 몇 컵을 먹을 수 있나요? 예? 자, 12컵이다.
예. 과일즙 200ml가 40칼로리예요. 40칼로리 곱하기 12컵 하면 몇 칼로리예요? 예? 480kcal. 480kcal를 내 몸에 흡수하는데 에너지 소모는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간이 일 안 해도 되니까. 자, 200칼로리 남는 밥을 먹는 게 유리하나요? 480칼로리가 남는 과즙을 먹는 게 유리하나요? 예? 이래도 꼭 밥을 먹어야 되나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올리려면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저체중인 사람은 그저 밥을 많이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근데 애를 써서 많이 먹어보면 체중 올라가든가요? 안 올라가든가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먹어도 배만 부르고 힘만 들지 체중 절대로 안 올라가요. 이유가 뭔가 하면 전부 소화하는데 칼로리 다 사용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간만 잔뜩 피곤하게 만들어서 가스만 잔뜩 독만 생겼어요. 그래서 체중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체중 회복이 안 된단 말은 다시 말해서 간 회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간 회복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간을 회복시키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소 시체, 돼지 시체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보다 소화가 어려워요, 쉬워요? 훨씬 더 어려운 고기를 여기에 먹는다면, 간이 나쁜 사람이 이걸 먹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 기생충까지 잔뜩 보태가지고, 그죠? 거기다 요산을 더 많이 생산되네요. 요산은 전부 혈관 속에 끼이면 혈액순환 장애 만들지요. 관절 속에 끼이면 통풍 만들지요. 머리 속에 끼이면요, 뭐가 돼요? 치매가 되죠.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고기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지식이 옳은 지식이에요? 틀린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즙을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고기는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자꾸 여기다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야, 요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지금 건강을 회복하는 극히 기초적인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병 고치는 거 안 어렵습니다. 예, 내가 먹는 게 소화불량이 안 걸리고 방구가 안 생기고 좋은 거 먹고 절대로 간이 나쁘게 되는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고 그게 소화가 만약에 잘 된다면 이건요 지금부터 회복돼 가는 겁니다. 무슨 병이든지 관절염도 그 다음에 암도 눈 문제도 녹내장 문제 모든 문제는 다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당 올라가요? 누가 과일 많이 먹으면 혈당 올라간다 하던가요? 그게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무식한 지식이죠, 이거는. 봐요. 자, 성경에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먹을 음식을 딱 주었는데 그 음식이 뭐라고요? 과일과 채소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전부 당뇨병 환자 다 만들려고 먹으라 했어요? 과일, 채소에 그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채소를, 그게 영어 성경에는 허브로 번역해 놨는데, 다른 어떤 성경에는 플랜트라고 이게 번역해 놨다고. 플랜트는 음식이다, 이거죠. 곡식, 그죠?
그래서 채소라고 볼 수도 있고 곡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그럼 그렇게 봅시다. 곡식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그 에덴 동산에 과일 나무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 크기가 보통 큰 거예요. 예.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수박만 해요? 수박만큼 해도 아담한테는요, 그거 10개 먹어도 배가 안 차요. 왜냐하면 아담의 몸무게가 최소한도로 2톤이 넘었거든. 소 3배 무게, 큰 소, 황소 3배 무게 되는데 그거 수박 5개 먹고 배 찰까요? 안 차요. 그 엄청난 게 영양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상상도 못할 영양을 가지고 있는 그 과일이 1년 365일 그냥 쫙 다 그냥 얼마든지 달려 있는데 그거 내버리고 다리를 둥둥 걷고, 다리 걷을 필요도 옷도 안 입었어요. 그죠? 걷을 필요도 없겠네. 논을 만들어 놓고 물을 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모를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벼를 재배해가지고 그거를, 그때 탈곡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탈곡기는 안 만들었거든요. 할 수 없이 손바닥으로 비벼야 돼요. 벼를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 쌀이 나올 만큼 비비려고 하면 얼마나 비벼야 돼요? 그때는 엔젤 녹지기가 없어가 시야첩도 못해요. 그래요. 그래 전상 손바닥으로 비벼가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비벼가지고 그 쌀을 먹었어요. 슬픈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전 절대로 그렇게 안 시켰다. 과일이 쌀보다도 수백 배 좋은 과일이 종류별로 얼마든지 영양이 충분하게 많이 달려있는데 그거 따먹으면 되는데 왜 또 다리를 걷고 들어가서 그게 재배를 하는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꼭 지금 우리 생각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담은 과일이 주식이에요. 아담이 당뇨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과일만 먹으면 당뇨 생긴다며? 그건 당뇨병 환자에 한해서 당뇨병 환자가 당을 많이 먹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이해하십니까? 왜 안 올라가요? 당을 먹는 것만큼 내 안에서 인슐린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당뇨병 있는 사람은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췌장이 고장나서. 그게 문제죠. 당을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을 조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완치해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당뇨병 환자 있어요? 사람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세 분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 생각을 이제 바꾸세요. 예. 당뇨병 환자는 딴 사람은 쌀밥 먹는데 나는 할 수 없이 보리밥을 먹어야 돼. 보리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당이 적은 걸 먹어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밥을 먹든 보리밥을 먹든 뭘 먹든지 간에 소화가 끝나면, 소화가 완료되면 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도 돼요? 당으로 바뀌어야 흡수하거든요. 근데 당 적은 걸 먹어야 돼요? 차라리 보리밥을 한 그릇 먹는 것보다 쌀밥을 반 그릇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왜 꼭 보리밥을 먹어야 되나요? 보리밥이 소화 잘 되나요? 쌀밥이 소화 잘 되나요? 쌀밥이 소화가 잘 되죠. 더 잘 되죠. 보리밥을 먹으면 매끌매끌 해가지고 이게 일로 절로 도망다니다가 씹어지지도 않는다고. 그걸 먹으면 소화 안 돼요. 당장 방구가 풀풀 나오죠. 방구 나오면 당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지요. 그런데 보리밥을 먹으면 당뇨병에 좋대요. 이게 도대체 뭘 아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알아야. 예, 앞으로 당뇨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당을 빠른 시간 내에 완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췌장 안에 있는 혈관만 청소하고 정상적인 영양을 공급하면 반드시 췌장 안에 있는 랑겔한스 섬의 안에 있는
베타 세포가 재생되고, 베타 세포가 재생되면 거기서 인슐린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면 왜 당뇨가 있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병 중에 당뇨가 고치기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는 당뇨 고쳐요, 못 고쳐요? 불치병입니다. 그래도 그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당신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한 거예요? 바보예요? 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돼, 그죠?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그래서 그 기본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본을 알면 여러분 자신의 몸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몸을 얼마든지 스스로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뭘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뭘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답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건강관리법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얘기했죠. 의사가 할 일은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을 분석해서 가르쳐주는 일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사가 할 일이에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소화가 바로 간 기능을 나쁘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죠? 소화를 쉬게 하라 했어요. 그죠? 소화를 쉬게 하라. 그러나 절대로 영양실조 되지 않도록 충분히 먹어라. 그죠? 오히려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밥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저체중인 사람이 오히려 식사를 끊고도 오히려 체중을 거꾸로 올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밥 굶으면 무조건 체중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요? 왜 칼로리를 줄이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 많이 공급하고 뛰면 그냥 바로 내려갑니다. 하루에 2kg도 뺄 수 있습니다. 빼는 게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간 기능을 나쁘게 하는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소화불량이에요. 음식물을 먹었는데 과식을 했든지 간식을 했든지 아니면 음식물의 합식법이 잘못됐든지 간에 소화가 정상으로 안 되면 음식물이 썩어요. 그죠? 예. 썩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염기성 독이 발생한다. 독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간세포를 파괴한다. 간세포 파괴하면 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자, 우리가 이거 소화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왔어요. 그죠? 예, 소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쓰러지지만 않으면 소화 잘 된 거예요. 배가 고픈 것만 소화가 됐어요? 아, 그건 반드시 쏟습니다. 배가 너무 일찍 고프면 반드시 위험 환자거든요. 썩은 걸 아는 방법은 가스입니다. 가스. 가스는 알죠? 뒤로 나오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뭐 붕붕 한답니다. 이런 사람은 등산 가기는 쉬워요. 뒤에 구멍 하나 뚫어 놓으면, 그죠?
올라갈 때 뒤에서 가스로 밀어주면 쉽게 올라가겠죠. 이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썩었다는 얘기고, 그 말은 독이 간으로 들어가서 간세포 지금 파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식사하고 나서 2번 이하로 방귀 낀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침에 식사하고 2번 이하. 한 분, 2분, 3분, 4분 있어요? 예. 2분 이상 낀 분. 4분. 다른 분은요? 방구를 끼다마다 했어요? 예. 자기가 방구 낀 숫자 딱 세하면요, 당장 압니다. 예, 여러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컨디션이 너무 좋은 날, 소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날은요, 방구 하나도 안 껴요. 방구 2분도 아니에요. 1분도 안 껴요. 똑같습니다. 예. 트림 있는 사람은 12장에 염증이 있습니다. 그 틀림없이. 소장에서 생긴 가스가 12장 유문을 열고 위로 올라와 가지고 위에 채했다가 나오는 게 트림이에요. 예. 더 안 좋죠. 예. 그 다음에 3번째는 간을 나쁘게 하는 3번째 중요한 거. 육류, 어류, 폐류. 예. 이거는 소화 과정에서 그리고 몸속에 들어가서 신진대사 과정에서 독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고 요산 생산량이 요산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노폐물들이 많이 생성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만 있으면 안 먹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거 식생활을 정상으로 하다가 한 끼만 이거 딱 먹으면 한 달 이상 고생합니다. 딱 표가 나가지고. 예. 그만큼 이게 끊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요. 그러나 평소에 먹던 사람은 먹으면 더 좋은 줄로만 느끼는 거죠. 안 먹을 때보다 먹고 나면 힘이 더 생기고 이런 줄 알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째는 튀김류. 후라이팬 음식. 예. 튀김류, 후라이팬 음식은 왜 나빠요? 기름의 변질. 기름의 변질. 여기가 튀김류, 후라이팬 음식 만들려고 하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식용유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게 식용유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불포화 지방산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동산화해요. 자동산화. 자동산화란 말은 산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작용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산화하는 거예요. 산소하고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으로 바뀝니다. 네. 포화 지방산이 더 산화하면 과포화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산소 한 분자가 부족한 거. 요건 산소가 충분한 거.
요건 산소 한 분자가 남는 거. 예. 바로 남는 거. 산소 한 분자 남는 거. 요게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예. 이 활성산소는 다른 이름이 유리기라고 하고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데 요게 1급 발암물질이면서 이것은 인체에 들어가서 모든 세포를 다 파괴하고 공격하죠. 예. 요 식용유, 요게 기름을 짜기 전에 살아있는 식물 속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인체에서 대단히 유용한 기름입니다. 식물 속에 그냥 있을 때, 예, 이거는 그냥 먹으면 인체에 들어가서 여기서 활성산소를 죽이는 일을 해요. 항산화 역할까지 해요. 그러면서 요 불포화 지방산은 인체에 들어가서 세포벽이라든지 장벽이라든지 이런데 혈관벽 안에 이게 막을 만들어서 그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인지질, 인을 포함한 지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기름을 짜가지고 놔두면 점점 변하는 걸 자동산화라고 하고, 자동산화보다 더 빠르게 하려고 하면 프라이팬에 넣고 가열하면 훨씬 빠르게 산화하죠. 예, 이 속도가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속도가.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걸 먹으면 간세포를 이게 다 파괴한다. 간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예. 그래서 식당에 주방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이 사람은 반드시 폐하고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식당에 후라이팬 음식 요리가 돼요, 안 돼요? 아예 되질 않아요. 하루 종일 이 냄새를 맡았으니, 예, 폐과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활성산소가 들어가서 폐과리 다 파괴하고 폐혈관 다 파괴하고 폐에 문제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결국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간에도 문제가 생겨요. 예. 숨 쉬는 데 들어가서 망치고 먹어서 망치고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튀김류, 후라이팬 음식 절대로 먹을 음식이 아니다. 이 중에서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그 합친 것보다 더 나쁜 거는 통닭이에요. 통닭. 젊은 사람은 통닭 좋아해요? 예. 이 통닭은 이건 정말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에요. 사람 잡는 데 획기적인 물건입니다. 예. 그게 들어가지고 여기서 활성산소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혈관을 파괴하는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괴하는데 그 통닭이 올 때는 꼭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콜라가 뭔지 아세요? 콜라는 이 지구상에서 빨리 사라져야 될 물건입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에요. 네. 설탕물에다가 색깔 타면 콜라예요.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어요. 무슨 좋은 거, 영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설탕물에다가 그 색깔만 탄 게 아니라 거기에다 중요한 건 탄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탄산가스. 예. 요게 탄산가스예요. CO2. CO2가 인체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 피 속으로 들어가요. 그죠? 요게 피 속에 딱 들어가면 피 속에는 가장 중요한 원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칼슘이거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피 속에 딱 산성보다 2배가량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알칼리성 피고 알칼리성 피가 되면 저항력이 최대가 되고 저항력이 최대가 되면 폐렴균,
한 병 들고 마셔도 폐렴 안 걸린다. 근데 산성피가 돼서 저항력 떨어지면 철새가 지나가서 똥만 싸도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슘인데, 칼슘이 피 속에 항상 딱 저장돼 있어 가지고 피는 항상 알칼리성 피를 유지해야 되는데, 요놈이 바로 피 속에서 칼슘하고 바로 결합해 버립니다. 훔쳐가죠. 훔쳐가 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CaCO3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석회석. 여러분, 석회석이 뭔지 아세요? 석회석은 여러분이 화분에 보면 화분 위에 하얀 돌 이게 얼려 가지고 흙도 안 떨어지고 보기도 예쁘게 하는 거 있죠? 그 돌이 석회석입니다. 하얀 돌, 그게 석회석입니다. 예. 그게 영양이에요, 돌이에요? 돌이에요. 그게 돌이 만들어져 가지고 혈관 안에 쌓이면 혈관을 석회화 만들어요. 혈관 막는 일에 사용합니다. 자, 이 독이 들어가서 활성산소가 들어가서 간세포 파괴하고, 그 다음에 탄산은 들어가서 석회석을 만들어서 혈관 막고, 어때요? 성인병 걸리기 아주 딱인가요? 그 요새 20살짜리가 중풍에 걸려 있습니다. 12살짜리도 중풍 옵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나이 많고 부자병이에요. 부자들 걸리는 병. 왜 부자들 걸려요? 고기. 특히 고기 중에서 봄한철, 가을한철, 겨울한철, 철 넘어갈 때마다 보신해요. 보신을 하는 게 뭐예요? 곰국. 곰국이 흰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이에요? 흰색이 요 색깔입니다. CaCO3 그게 요 색깔입니다. 곰국이 왜 하얀지 우리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칼슘은 흰 색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게 칼슘은 0.1도 없습니다. 전부 석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수돗물 속에 석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수돗물 속에 보면 여기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석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눈 밝은 사람도 안 보여요. 수돗물 속에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런데 수도 파이프를 새 걸로 연결해 놨는데 새 파이프 안에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요. 한 20년 쓰고 나니까 물이 잘 안 나와. 그거 뜯어가지고 잘라보니까 안에 석회가 잔뜩 끼어가지고 구멍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작게 나올 수밖에, 그죠? 예. 여러분 보일러 한 가지요. 한 20년 쓰면 방이 뜨세요, 안 뜨세요? 방이 안 뜨세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슨 산 있잖아요. 녹이는 거 있잖아요. 구연산 집어넣고 확 돌려가지고 끄집어내면 벌겋 물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러고 나면 방이 뜨세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석회가 잔뜩 끼었던 건 석회가 녹아 나온 거죠. 석회하고 철분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벌구스름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리 혈관이 똑같은데 참 보세요. 그게 수돗물에는 이게 석회가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맑은 물이 지나가도 그 정도 쌓였다고요. 한 20년 정도 사용하니까 그 정도 쌓였는데, 여러분은 그 곰국에 들어있는 거 색깔이 하얗다면 그 수돗물보다 석회가 몇 배나 더 많을까요? 몇 배나 많을 것 같아요? 1000배? 10,000배? 100만 배? 아니요, 1000만 배도 넘죠. 엄청난 거를 먹었으니 여러분 혈관이 그것도 몇 년 동안 먹었어요? 60년 동안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만들어 그런 게 들어오면 인체는 비상사태가 벌어져요. 얼른 빨리
신장을 열고 소변으로 빨리 내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았지. 만약에 그게 혈관에 다 쌓였다면 여러분은 10살 되기 전에 이미 다 죽었습니다. 혈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60년 동안 쌓아도 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곰국은 곰국 한 그릇 먹으면 100만 원 주겠다 해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살할 때만 먹어야 돼요. 예? 예, 그거 먹을 때는 펜하고 백지 한 장이 필요해요. 그죠? 유서 써놓고, 예, 뒷밭은 마달들한테 주고, 그렇게 써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거 먹어야 되는 게, 그게 곰국인데, 그거를 돈 주고 사먹는다는 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도 노루보다 우리가 지식이 더 있어요? 예? 노루는 이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봐요. 지금 튀김류, 그 통닭이 들어올 때 콜라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요, 그냥 이 사람들 보고 말하면 화내겠지만 이건 살인행위라 해도 간이 아니죠. 안 그래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돈 주고 사 먹는다. 아이들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거 먹을 때는 낮에 먹는 게 아니고 언제 먹어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먹고 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과적으로, 혈관 효과적으로 그냥 작살 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그냥 간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요게 들어가면 혈관벽을 파괴합니다. 혈관벽의 인지질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인지질이 파괴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혈관벽은 근육으로 돼 있거든요. 혈관벽이 파괴돼요. 혈관벽이 파괴되면 혈관벽이 얇아져요. 그 부분이 얇아져요. 압력을 받으면 얇은 부분이 올라와요. 이게 동맥류입니다. 동맥류가 왜 생기는? 여기서 동맥류가 생기는 거예요. 정맥 부분이 이렇게 볼록 올라오면 정맥류라고 합니다. 동맥류, 정맥류가 이것 때문에 생기고 뇌 안에 동맥류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예? 뇌 안에 동맥류는 안 터져도 문제가 돼요. 볼록 올라온 게 다른 신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당장 문제 되죠. 터지면 더 심각한 문제 생겨요.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사 먹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게 통닭 장사 있습니까? 당장 사표 내야 돼. 통닭 장사. 적어도 남을 이롭게는 못해도 나쁘게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돈이 아쉬워도. 예? 모르죠. 알고는 진짜, 이거 알면요, 그날 저녁부터 잠 못 잘 거예요. 그죠? 오늘 30명이 왔다 갔는데 30명이 다 이 작사를, 이게 되면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이 와요, 못 자요? 30명만 먹었겠어요? 하루에 지금 얼마 전만 해도 하루에 통닭 재료로 하루에 20만 마리가 죽어간대요. 몇 명이 먹은 거예요? 20만 명이. 야, 이게 심각한 거죠. 젊은 사람이 부부가 이걸 사오면 또 부부 저끼리 먹을 수 없어요. 아들도 자던 거 깨워가지고 먹여야 돼. 그죠? 왜 자던 아이를 왜 깨워 먹여요? 예, 부모가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하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위험천만한 게 이거예요. 튀김류, 후라이팬 음식. 예, 일본 사람들이 튀김류 많이 먹어요. 가보니까 맨 튀김이에요. 뭐 새우튀김, 무슨 튀김, 맨 튀김이에요. 한번 보세요. 일본 사람 가보세요. 이빨이 성한 사람이 잘 있나 보세요. 다 이빨이 비틀어지고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예, 일본 사람이 이뻐요? 한국 사람이 이뻐요? 한국 사람이 훨씬 이쁜데 이유는 뭔가 하면 한국 사람이 튀김류를 적게 먹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엉망으로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예. 임신했을 때 만약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애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 애기한테 평생 지지 못할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정말로 먹고 싶으면 진짜 너무 먹고 싶다 하거든 테이프로 여기 갖다 붙이는 게 나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라도 안 먹어야 복이라. 네. 남자도 남자지만 여자는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절대로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문제.